안녕하세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배우는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드라마를 보느라 잠을 늦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침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 제가 최근에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요즘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다들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제목이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K-팝 데몬 헌터스 뭔가 유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도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지난 주말에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스토리도 탄탄하고 무엇보다 OST도 좋고 한국적인 요소들도 많이 녹아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팝 데몬 헌터스 영화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적인 요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제 팟캐스트를 듣고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 숨어 있는 한국적인 요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만약에 이미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다시 리뷰한다는 마음으로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적인 요소들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헌트릭스라고 하는 K-팝 걸그룹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메인 등장인물인 헌트릭스는 3명으로 구성된 3인조 걸그룹이에요. 이 그룹의 멤버들은 낮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K-팝 아이돌로 활동을 하고 밤에는 세상을 구하는 악령 사냥꾼으로 활동합니다. 한마디로 K-팝과 퇴마 이 두 가지 장르가 결합된 영화예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K-팝과 퇴마라니 어떻게 이 두 개의 다른 장르를 하나로 결합할 생각을 했을까 보는 내내 신기했습니다. 이 설정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안에 한국적인 요소들을 녹여내기가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아이돌, 그리고 한국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이 K-팝과 퇴마라는 소재를 결합했는데도 그 소재가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K-팝이 가지고 있는 집단성, 에너지, 멋진 퍼포먼스가 악귀, 악령을 무찌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사실 간단한 줄거리이긴 한데 그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풍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트릭스는 3인조 걸그룹인데요. 그 중에 한 명, 이 루미라고 하는 캐릭터의 설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루미는 인간이기도 하면서 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곤 합니다. 사실 본인도 악령이면서 밤마다 이 악령을 무찌르는 일을 할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지켜내기로 결심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멋진 아이돌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분노,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한국의 많은 아이돌들도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지고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말하지 못할 고통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한국 아이돌이 겪는 어려움과도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이 작품은 단순한 판타지 스토리는 아닌데요.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께서는 한국 전통의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리고 민속 설화를 참고해서 캐릭터의 설정과 세계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속의 멤버들은 혼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을 악령으로부터 지켜내려고 노력하는데요. 이 혼문이라는 개념도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혼문이라고 하는 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정신적인 울타리를 말하는데요. 이걸 노래라는 K-팝과 연결을 지어서 악령을 막아내는 장치로 활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슬할 때 무당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무당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무당이 하는 의식은 공동체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노래를 통해서 악령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낸다는 의미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령과 귀신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서양의 귀신들과 생김새가 다릅니다. 영혼들이 검은 안개처럼 퍼져서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전통적인 한복 차림의 귀신들이 많이 등장해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귀신이 바로 저승사자인데요. 저승사자는 누군가가 죽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귀신입니다. 특히 이 헌트릭스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이름이 바로 사자보이즈입니다. 저승사자일 때 그 사자예요. 검은색 옷차림에 검은색 갓을 쓰고 등장한 사자보이즈입니다. 물론 실제로 아이돌처럼 활동할 때는 다른 의상들도 많이 입긴 하지만 이 저승사자의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노래도 있어서 꼭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동물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동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랑이이고 두 번째는 까치예요. 극중 이름은 더피와 서시입니다. 사실 까치와 호랑이는 한국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인데요. 민화라고 하는 건 그림의 한 종류입니다. 이 민화 속에서의 호랑이는 우스꽝스럽고 재치 있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 당시 권위를 풍자하고 웃음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의 호랑이 캐릭터가 자꾸 화분이 넘어질 때마다 그 화분을 다시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겉모습은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이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고양이처럼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의 까치, 서씨는 한국의 전통 갓을 쓰고 다녀요. 이런 모습들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가 재미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이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라니 뭔가 어린이들이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보기가 꺼려졌어요.
그리고 자꾸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그 사자보이즈랑 헌트릭스가 부른 노래가 뮤직비디오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나올 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싶었는데 여러분,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저는 특히 케이팝을 워낙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감독님께서는 노래를 만들 때에도 실제로 여러 아이돌의 모습을 참고했다고 해요. 특히 걸그룹 헌트릭스 캐릭터를 만들 때에는 에스파, 있지, 블랙핑크 같은 여러 아이돌을 모티브로 했고, 사자보이즈는 BTS의 한 공연을 보고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무대의 구성이나 조명, 춤,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정말 K-팝 아이돌, 한국의 아이돌의 무대를 보는 것처럼 영상미와 구성이 훌륭하더라고요. 이 헌트릭스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가 골든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한국의 수많은 아이돌이 커버하고 외국에서도 따라 부를 정도로 일단 음악 자체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한 번 보고 나서 이 노래가 멜로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서 계속 흥얼흥얼 거리고 있어요. OST에도 한국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곡 안에 가야금의 소리나 장구의 소리 같은 것이 더해져서 조금 더 한국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화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정말 많이 녹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응원봉.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팝 아이돌을 응원할 때는 그 그룹의 고유 캐릭터가 그려진 응원봉을 가지고 응원을 합니다. 헌트릭스를 위한 헌트릭스 응원봉도 있고 사자보이즈를 위한 그들만의 응원봉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영화 속에서 팬 사인회를 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음식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헌트릭스가 공연을 하기 직전에 먹는 컵라면이나 김밥 같은 음식들도 찾아볼 수 있고 이들이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찾아 먹는 음식은 바로 국밥이었습니다. 국밥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함께 밥을 먹는 음식입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뜨끈한 국물과 맛있는 고기를 즐길 수 있어서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K-팝 아이돌 헌트릭스가 힘들고 지친 일이 있을 때 셋이 다 같이 국밥을 먹는 장면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김밥은 물론이고 이런 국밥을 먹는 장면들이 나와서 이 영화를 보는 많은 한국인들은 흐뭇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 룸이라는 캐릭터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기도 하면서 악령이기도 했어요. 스스로 반인 반마라는 사실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떠한 갈등을 겪을 때, 특히 내적 갈등을 겪을 때 저도 그 이야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나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나라면 과연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도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공감이 되었어요. 이중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인인지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인지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루미가 겪는 그런 정체성 혼란과 다문화 가정의 정체성 혼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의 아이돌이라는 위치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로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의 루미가 겪는 고통은 아이돌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 속에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이면을 표현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지 각 나라에서는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로 인형을 직접 만들어 본다거나 그 안에서 나왔던 실팔찌 같은 것들도 직접 만들어 본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데이트를 할 때 어디에 가면 좋은지에 대한 영상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영상에서 말했던 남산타워가 영화 속에 등장하기도 하고 두 주인공이 함께 산성을 걸어 다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한국적인 요소가 반영되어 있어서 저도 보는 내내 즐거웠던 영화입니다. 특히 호랑이 캐릭터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나머지 사람들이 직접 그 인형을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또 중간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라면서 실팔찌, 실로 만든 팔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영화를 캡처해서 같은 디자인으로 직접 실팔찌를 만드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또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극 중의 새 인물, 헌트릭스의 새 멤버들이 다 이중 국적을 가진 배우들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이런 식으로요. 그들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을 텐데 그분들이 직접 배우의 역할을 연기를 해주시니 조금 더 이 영화가 의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보이즈의 목소리를 녹음해준 분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그 악당 중의 대장 역할은 이병헌 배우님이 연기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이병헌 배우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최근에 개봉했던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쁜 역할을 맡으셨는데 보통 나쁜 역할로 많이 나오다 보니 가정에서는 또 나름의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로는 항상 폭력적인 그 싸우는 어린아이들은 볼 수 없는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하셔서 이번에 처음 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기대를 하고 아빠는 어디에 나오냐 라고 했을 때 아빠가 악당들 대장이야 라고 말했더니 그 아들이 나는 이제 영화 그만 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훌륭한 배우들이 녹음을 한 영화이기도 하고 배우들 자체가 각자 한국계 외국인 배우들이 연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 등장인물의 캐릭터에 조금 더 몰입해서 연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다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팬클럽 문화라든지 한국 사람들의 패션이라든지 아플 때 무엇을 찾아서 먹는지 등등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영화를 직접 보시면서 그 부분을 찾아보는 재미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께는 조금의 스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득 죄송한 마음도 조금 드네요. 기대하지 않고 보았다가 너무나 재미있게 보아서 여러분에게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를 알고 보면 조금 더 재밌게 영화를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영화 넷플릭스의 K-팝 데몬 헌터스에 숨어있는 한국적인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포인트를 알고 영화를 본다면 영화를 볼 때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이미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도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팟캐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영화가 많이 나와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았을 때는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놀이들을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은 점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잔인하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요소를 너무 가볍게 표현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그 속에 한국의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이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늘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